핵하고 화학 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보면 옆에 보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핵가방이라 그래요. 30분이면 지구는 종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할 이유는 충분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성 계속 우주 공간에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을 못 만드니까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만든 거죠. 재래식 무기 가운데서는 사실상 탑5 안에 들 정도로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아마 죽음의 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한번 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데드 핸드라고, 영어로 하면 이제 데드 핸드라고 그러는데, 소련 시절부터 만들어진 일종의 러시아의 핵에 더해서 대량 살상 무기, 여기 화학 무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핵하고 화학 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보면 옆에 보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군인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핵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뉴클리어 풋볼, 영어로 하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핵가방 하면 마치 거기에 무슨 핵무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핵 발사를 승인하는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체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작동이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든 러시아 대통령이든 핵 무장 발사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별도의 시스템이 있고 러시아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승인을 내리면 이 데드 핸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데드 핸드는 미국과하고 달리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군 통수권자가 이 작동을 시키면 멈출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게 작동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사하게 되면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비행해서 미국에 떨어지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SLBM은 좀 다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뭐 경우에 따라서 이 SLBM을 싣고 있는 전략 핵잠이 미 본토에 가깝게 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에서 드라마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한 뭐 15분, 30분 내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이 날아가겠죠. 그럼 미국도 이제 날아오는 걸 보겠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이 핵가방을 이용해가지고 야 우리도 공격해. 그러면 미국도 ICBM, SLBM은 우르르 쏘겠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전략 폭격기들도 날아갈 거고 우르르 쏘겠죠. 그러면 30분이면 지구는 종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그 메드베데프가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공멸한다. 공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물론 러시아의 그 전 대통령이 협박을 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데드핸드가 작동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말싸움이라고 봐요. 뻥카가 섞인 말싸움이라고 보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갖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 전략 원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달려 있는 장착되어 있는 SLBM들은 보통 사거리가 5,000km 이상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미 해군의 전략 원잠들이 굳이 러시아 가까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신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 정도의 바다에 다들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한 구역에. 러시아도 비슷해요. 다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ICBM이나 SLBM은 보통 비행 경로가 대부분 다 북극을 통해서 날아가요. 북극 쪽으로 날아가요. 왜냐? 최단거리거든요, 북극 쪽이.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미사일 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태평양을 건너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북극 상공을 통과해서 보통 이제 미 본토로 떨어집니다. 이건 러시아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약간 이제 말싸움 한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뭐 러시아의 잠수함, 러시아의 전략 원잠이 미국 가까이 간다. 아니면 이제 미국 해군의 전략 원잠이 러시아 가까이 간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긴장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전략 핵무기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막 자기가 마치 대통령 되면 3일 만에 막 전쟁 끝낼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꽤 됐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을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좀 짜증 섞인 좀 말로 봐야겠죠. 예. 과거 냉전 시절에 사실 그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당시 소련도 그렇고 그런 약간 위험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간발의 차로 막 그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핵전쟁을 시작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종말이에요. 그래서 좀 상상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영화 그 터미네이터 보시면은 그 약간 영화 속이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진짜 핵을 쏘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핵 가방을 통해서 핵 발사 승인하게 되면 ICBM 같은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만에 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뭐 한 15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지구가 종말하는 데는 15분 정도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예. 우선은 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제 달란트 투자에 나와서 핵무장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이에요. 우리 국민이 뭐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결심하면 그때는 해야죠. 근데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뭐 이걸 일종의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이 핵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할 이유는 충분해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전시의 이런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해구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엮여져 있어요. 작전 계획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면서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독자 핵 개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뭐 정치권이나 정부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좀 그런 얘기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성 425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찰위성을 계속 우주 공간에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4기 정도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이후에도 뭐 계속 띄울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정찰위성은 이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닿으면 이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이 물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사거리 1000km 이상급의 것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데는 그렇게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이 필요 없어요. 그냥 300km, 500km 그냥 서울만 날리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다 완성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다 대부분 보면 다 움직이는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정찰성을 띄우고는 있지만 그런 이동식 발사대를 뭐 이렇게 4시간마다 감시할 능력은 아직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우주 궤도에 있는 정찰위성은 택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저궤도 정찰위성 같은 걸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작은 크기의 낮은 궤도에서 이제 여러 개의 위성을 띄워서 군집으로 이렇게 북한을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제 저피탐 무인 정찰기,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가진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북한을 효과적으로 때리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수단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확충을 좀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이제 뭐 요격 체계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 두 개씩 지금 갖춰져 있는데 사실 이제 전력화, 그러니까 군에 배치된 시점들이 좀 사실 늦어요. 2030년 후반, 뭐 중반 뭐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에 처음 공개가 됐죠. 이 현무5라고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그래서 실제 이렇게 크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무슨 이제 발사관에 이게 담겨 있었지만 추정키로는 크기나 이런 무게나 봤을 때는 거의 미국이 갖고 있는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니까 이제 핵을 못 만드니까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 징후가 있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현무5가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군 관계자들 만나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삼축 체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킬체인,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있습니다. 뭐 킬체인도 해당이 되고 대량 응징 보복도 이게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여 발에서 많게는 20여 발을 이 현무5를 평양에 쏴서 평양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에 비해서는 위력은 약할 수 있지만 현무5 한 발이 갖는 위력이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재래식 무기 가운데서는 뭐 지금 사실상 뭐 탑5 안에 들 정도로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현무5도 향후에 종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군의 날 공개된 거는 사실 이제 벙커버스터 기능은 없고 대신에 이제 지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아마 이제 8톤에서 9톤 정도의 열 압력탄을 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관통 성능이 없고 그런 뭐 8, 9톤의 열 압력탄을 내장해서 지상에서 이제 터지는. 8톤, 9톤 열 압력탄이 터지면 아마 이제 강남구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예상을 해보면 이제 강남구가 거의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많이 초토화가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걸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고 이제 현무5 다시 2 그런 게 아마 이제 세계 최대 아마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관련돼서는 일종의 이제 비닉 사업, 비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비밀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상하는 것 외로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 정부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억제력 차원에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정부 관계자나 군 관계자 그리고 이제 뭐 방산업계 관계자를 만나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영 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단독으로 한번 이제 보도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해양방산 전시회 마덱스에서 사실 이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외형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장보고 2, 장보고 3하고는 좀 외형이 많이 달라요. 그 이제 원자력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에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을 일종의 발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형을 보면 약간 이제 저속 선형입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무한의 에너지가 사실상 나오기 때문에 고속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게 미국이나 뭐 러시아의 잠수함들 원자력 잠수함들 보면 이게 굉장히 유선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고속을 낼 수 있는 고속 선형의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5월에 마덱스에서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이제 미래형 잠수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요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상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기본 외형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정말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닉 사업, 이제 비밀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 정부가 어떻게 추진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커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호주하고 3개국이 합의했는데, 근데 이 호주의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국도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미국, 영국, 호주로 같이 갈지, 아니면 호주가 깨고 또 다른 걸 할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만약에 다시 원자력이 아니라 재래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쩌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캐나다, 지금 우리가 만든 장보고 3 지금 이제 우리 해군에서 쓰고 있고, 지금 이제 폴란드나 캐나다에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 사업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4개 국가가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었는데, 캐나다가 2개 국가로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전에 이제 4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2개 나라가 또 빠졌죠. 그래서 근데 스웨덴은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잠수함이 좀 작아요. 거기는 한 1,800톤급이고 우리는 이제 3,000톤이 넘는 거니까.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태평양에서도 작전을 해야 되고 대서양에서도 작전을 해야 되니까 멀리 멀리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장쓰리가 좀 장보고 3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캐나다나 폴란드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변수가 이제 호주가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 안 하겠다, 다시 디젤로 가겠다, 재래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장보고 3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장보고 3도 그렇고 이제 재래식인데, 거기에 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공기 부료 추진 장치,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잠항 시간을 거의 이제 한 달 가깝게 늘려놓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그래도 그건 이제 최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잠항 시간이 뭐 그게 사실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서는 사실 뭐 다소 적은 편이죠.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은 해결료를 다 쓰기 전까지는 계속 작동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2교대로 돌려요. 그 잠수함을 또 그렇게 뭐 크게 정비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한 번 정비를 하면 크게 해야죠. 그래서 뭐 블루팀, 골드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제 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바다에 숨어 있다가, 물론 이제 제가 추정키로는 우리가 만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도 SLBM이 탑재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핵탄두 갖고 있지 않지만, 저기 예상치 못한 지점,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일격의 불시에 일격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위협적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억제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